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정원이 아뢰기를 최정립의 죄의 경중에 대해 신들이 감히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왕옥에 잡아다 신문을 하였는데도 계속 발뺌을 하니 즉시 처결한다면 이미 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일도 아니며 또한 옥사를 살피고 죄수를 신문하는 채통에도 어긋나 모두 건거할 바가 없으며 후일의 폐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늘의 기강이 해이해져 장수의 안일함이 날로 심해지니 그 범죄의 실정에 따라 용서하지 않고 처결하는 것이 오늘날의 근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경중이 어긋나지 않고 처치도 적절한 뒤에야 조사를 받는 자도 말이었고 인심도 경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의 가부도 묻지 않고 다만 위력만 세우려 한다면 한 사람을 형벌하여 100명을 경계하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신들은 왕명을 전달하는 직책에 있으므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으니 청컨대 다시 대신에게 물어서 상의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최정립의 죄는 그 죄가 의심스러운가 의심스럽지 않은가에 달려 있으니 죽일 만한 죄라면 죽여야 한다. 또한 대간이 아뢰어 윤허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2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초관 최정립을 모화관 앞에서 참수하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2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상이 안유격 이름은 안본리비교 군사 3,000명을 거느렸다. 사체 거동하여 접견례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천조에서 다시 군사와 식량을 조발하여 시종 구제해 주니 황은이 만극하며 대인도 본국의 일로 차가운 날씨에 먼 길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방이 잔패하고 배신이 태만해서 지공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니 황공하외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명을 받아 구원하는 일은 바로 신자의 직분에 당연한 일이니 무슨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오는 도중에 모든 일은 잘못된 점이 없었고 우리도 피해 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자리에 앉기를 청하자 유격이 따랐다. 유격이 가정을 시켜 먼저 차를 내오니 상이 자리에서 내려가 행리하였다. 이어 차 대접에 감사를 표한 다음 차 들기를 청하니 유격이 따랐는데 얘는 전과 같았다. 상이 묻기를 이 대인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하니 도승지 윤단무가 대답하기를 광녕 사람인데 대동의 병마를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또 윤단무에게 이르기를 황제의 칙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먼저 보고가 없겠는가? 이는 반드시 형 금문이 제본한 뜻으로 인하여 계책한 일이 있을 것이다. 본관들은 글을 올려 변명하는 일을 어찌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가? 하니 윤단무가 대답하기를 문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술을 돌리게 하고 자리에서 내려와 술잔을 잡으며 읍을 하고 자리에 앉으니 유격이와 같이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날씨도 추운데 조그만 성의를 표하니 술이 좋지는 못하지만 양껏 드십시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높으신 정의를 가지고 일부러 왕림하셨고 또 이렇게 정중히 대접해 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표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당치 않소이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이 대인은 요양에서 왔는가? 하니 박중원이 나와서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군문의 안부를 물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어 묻기를 군문 대인은 어느 지방에 주둔해 있으며 기력은 어떠하오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유제독 대인도 나온다 하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이르렀으며 얼마 후면 여기까지 도달하겠소이까? 아, 지금은 요동에서 탈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3일에 강상으로 나와 주둔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또 묻기를 유제독 대인도 나온다 하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이르렀으며 얼마 후면 여기까지 도달하겠소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시간을 계산해 보건대 이미 북경을 떠났으니 지금쯤은 아마 사내관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쯤 여기에 도착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배신을 시켜 스를 권하니 유격이 따랐다. 경림군 김명원이 들어와서 스를 권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그만하십시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예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좌장에서 술을 마십시오 하니 유격이 따랐다. 유격이 말하기를 지금 남원의 왜적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왜적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보고가 왔습니다만 숫자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그들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많은 적이 주둔해 있고 남원은 이미 철수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소서 행정이 곡성에다가 방위막을 치고 양식과 풀을 거두어 저장해 두고서 오래 머물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장을 보니 비록 그 하나의 곡절을 알 수는 없으나 아무런 까닭 없이 철거하겠습니까? 하니 이은단무가 아뢰기를 신도도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했다. 유격이 말하기를 중국이 군사와 식량을 대대적으로 조발해서라도 이 도적을 섬멸하려고 하는데 다만 거리가 멀어서 때맞춰 식량을 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하건대 중외의 군사와 민간을 조발하여 힘을 다하여 조치하여 기한 내 일을 이루도록 하소서. 지금 보건대 국왕도 고명하고 신하들도 충성스러우니 다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주현의 백성들을 모두 징발하여 군마를 접대하게 하소서. 큰일이 한번 잘못되면 후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양도위아는 호령이 엄격하고 약속이 분명하니 전조의 병마가 지난번과 같이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쇠잔해진 나머지 스스로 어떨서 일어나지 못하고 재차 흉화를 입어 너무 당패되었기에 황조를 번거롭게 하여 군사도 조발하고 식량도 수송하여 말리 먼 길에 와서 속국을 구원하게 하였으니 황제의 큰 은덕에 감사하여 이를 말이 없소이다. 또한 우리의 종묘 사직의 존망이 달려있으니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소이까. 그래서 배신을 각도해 보내 여러 가지로 조치하고 있소이다마는 우리의 식량이 원래 부족합니다. 호소와 호남을 믿어왔지만 지금 적변을 겪고 탕진하여 남은 것이 없소이다. 공사의 물력이 모두 고갈되었으니 때에 맞추어 준비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주야로 노심초사합니다. 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걱정스러움이 어찌 피차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양야도 노심초사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후 기후가 차츰 따뜻해지고 얼음이 풀려 저 외적이 다시 발동할 때가 되면 이런 더욱 어렵게 됩니다. 원컨대 모든 권한이 힘을 다하고 대왕께서도 마음을 다하셔서 여기 온 장수들은 모두 일을 끝내고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술은 그만하면 만족하니 물러가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도 이루지 못하고 정도 흡족하지 못하니 사양하지 마시오. 다시 몇 잔 더 해서 조용한 자리를 만듭시다. 하자 유격이 따랐다. 상이 승지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많은 군사가 바로 나온다 하니 식량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생각을 하느라면 고민과 염려를 금할 수 없다. 군사들이 바로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찌 1, 2일 안에 일을 마치겠는가? 아무래도 수십일은 소요될 것이니 그 사이에 식량을 어떻게 준비해서 유지해 갈지 모르겠다. 하였다. 술이 세순배에 돌자 유격이 굳이 사양하니 상이 이르기를 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여러 차례 사양하시니 황공하여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예물을 올리며 이르기를 하찮은 토산품으로 감히 정성을 표하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그 양 노야가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상에서 받은 예물만으로도 지금껏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자만 받아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상이 이르기를 대인을 처음으로 만났으니 이것은 예의상 당연한 일입니다. 옛사람도 서로 만나볼 적에는 예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하찮은 토산물을 물리치지 마시오 하고 두세 번 청해도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차례 존명을 어기게 되므로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겠소이다 하고 두 번 절하고 나왔다. 상이 별전에 나와서 안 유격을 적겨나는데 회답하는 예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을 하겠소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당치 않소이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업을 하겠소이다 하니 유격이 따르므로 업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유격이 말하기를 제가 여의상 먼저 와서 절을 했어야 하는데 현왕께서 먼저 오셨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치 않은 말씀이외다. 대인께서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으니 과인이 도리어 미안하외다 하고 이어 차를 들자고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상이 예물을 바치며 이르기를 이렇게 왕림해 주셨으니 하찮은 물품입니다만 성의를 표하오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어찌 감히 이 예를 감당하겠습니까? 후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절을 하기를 청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만 감히 절을 받을 수 없으니 업만 하기를 청합니다 하자 상이 그대로 따라 업을 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2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연단무가 아뢰기를 동궁이 처음으로 격리를 만나 문답하는 일은 사체가 극히 중대합니다. 격리가 혹시라도 뜻밖의 일을 물으면 마땅히 응해서 즉시 대답해야지 시종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문의할 수는 없으므로 성상의 염려가 실상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본원이 하문을 받아 문관 통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아린 것은 중국말에 능통한 것을 중하게 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노련하고 영민한 사람을 얻어야만 혹시라도 주선할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여겼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용렬한 신으로 이 책임을 맡게 하시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신이 대강 중국말을 안다 하여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신이 승문원 참 하관이 되었을 때 중국어를 배워서 대강 사성의 기초를 알았지만 활용하는 말에 유창하지 못하다는 것을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어전 자비가 되지 못한 지가 오래입니다. 신은 성품이 본래 노둔해서 보통으로 대화하는 것도 남보다 앞서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게다가 신이 본직에 있으면서 성상께서 격리를 접견하실 때는 늘 들어와 모셨는데 지금 동궁이 상견하는 날 또 명을 받들었으니 격리가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황공하기도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능하지 못한 것이 아니니 사용하지 말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2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문신언이 힘써 쌓은 공적은 현저합니다. 또 들으니 외적이 많이 죽이는 것으로 이를 삼고 머리를 잘라 공을 얻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뜻이 매우 가상하니 벼슬을 올려주어 장려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미 당상관에 올랐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고 공을 세운도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은양을 줘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올라와서 후공을 세우게 한 다음 포장하고 발탁해도 늦지 않을 듯하여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2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격리 접반사 이덕경이 아뢰기를 오늘 정오에 급보가 들어왔는데 그 말에 의하면 중국 병마가 구례 남쪽 30리까지 진입해 가니 외적 수십 명이 흰 깃발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조선 남녀 200여 명을 장막 속에 가두어 두고 면화와 하곡을 거두어 200여 간이나 쌓아 놓았기에 탐색하던 군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전진하니 외적이 산으로 달아났다.
조선 사람을 불러내니 나 혼자가 60여 명이었고 나머지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조총 등 물건을 빼고 또 면사첩을 회수했는데 이는 바로 외인들이 만든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에게 침략하지 말라고 애걸 하는 것과 외적들 사이에 통서 한 장을 경리가 기고를 시켜 내보였습니다. 그 외적의 서신은 바로 소서 행정과 소장이 관하에 내린 문서로 관계되는 일은 5가지였으니 마음을 써서 싸울 것, 백성을 불러서 타이를 것, 들에 벼를 거두어 드릴 것, 소와 말을 굳게 지킬 것, 지역을 골라 병력을 정하고 흩어지거나 잡히지 말 것 등의 일인데 그 아래 두 장수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면사첩에는 행장의 병령에서 구역을 하니 죽이지 말라 하고 그들의 이름을 써놓았는데 모양이 요패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통서는 곡성과 순천 부근의 주민들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끝에는 여생인 등은 아래입니다 라는 고 쓰고 성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복량이 격리의 분부를 가지고 나와서 말하기를 초탐 차관이 내일 너희 측으로 가서 광양 등 지역의 도로와 적정을 자세히 아는 사람을 정밀히 선택해서 오게 할 것이다. 또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은 너희 나라가 용서해 주지 않고 죽임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하니 이제 업문을 섞어서 타이르는 글을 만들어 화살에 묶고 적진으로 쏘아보내며 저들도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글도 내일 바로 써서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알았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2일 김여 7번째 기사 최천건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시가훈의 아뢰에 따라 동군과 경리가 만날 때 복색에 관한 문제를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니 사물을 쓰는 것은 신자의 복색이므로 미안할 것 같으니 익성관, 흑포, 서대를 써야 하며 또 의주에 광해군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미안하니 황세자로 써야 하며 배첩에는 조승국 왕자 모라고 쓰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3일 경진 첫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삼가 어제 대간이 아랫 말을 보니 진주 사를 식임 대신 중에 사고가 없는 자로 차출해서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극히 침통하고 급박하니 진주사를 보내 변모하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시임 대신 중에 혹은 병이 있고 혹은 밖에 나가으니 신이 마땅히 가야 하겠지만 군문의 제보내 비록 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신이 전일에 경기에 나갔던 일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은 체면상 국서를 받들고 중국 사대부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으며 또한 자기의 일을 자기가 발명해서는 남의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전일에 신의 김응남과 이 일을 의논하니 응남이 대신 중에 2사람이 지적을 당했는데 나만 사고가 없으니 만약 대신이 중국에 가야 한다면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시임 대신이 가야 한다는 의논이 없었기에 미처 아뢰지 않았으나 아랫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신의 생각은 백관들이 정문할 때 응남이 없을 수 없으므로 아뢰었던 것이고 또 자청하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양초의 운반을 독려하겠다고 한 것도 실은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가의 큰일이어서 신중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원래 어리석고 용렬한 자질에다가 요즘에는 심화가 올라오고 정신도 혼미하여 모든 일을 헤아릴 수 없는데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므로 감히 와서 아뢰입니다. 만약 신이 중국에 가는 일을 과연 여러 신하들의 뜻대로 한다면 자기를 발명하는 격이라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파리하고 병들었으나 삼도로 내려가서 양초 운반을 독려하고 김응남을 시켜 중국에 가서 변묵해 하는 것이 사체에 마땅할 것입니다. 대간이 이른바 사고가 없다는 것도 아마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본직을 사면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변무하게 하는 것도 마땅할까 합니다. 국사에는 어렵다고 사양하지 않는 법이니 신이 멀리 가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국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며 또한 무사람의 의논도 이와 같으면 낱낱이 아뢰어 성상의 제가를 받으려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어찌 경솔하게 채직하겠는가. 중국에 가는 일은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니
아래에서 상의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리의 분부가 매우 급한데 우리나라의 일처리는 느릴 뿐만 아닙니다. 직산이하가 새로 병화를 입어 관리가 헛터진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파발들이 외적의 실정을 보고하는 일까지도 모두 제때 전달하지 않아서 지극히 염려되니 신중히 생각해서 법을 마련하여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에서부터 은진까지는 전라감사에게 파발을 세우게 하고 은진에서부터 직산까지 와서 직산에서부터는 서울까지는 충청 병사 이시연과 경기감사 홍이상에게 조치하여 한결같이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발군에 들어간 자는 모두 잡부역을 없애주고 당번을 나누어 교초해서 쉬게 하여 전달 보고에 진력하게 하며 그 중에 신중히 전달한 자는 상을 주고 느린 자는 죄로 다스리며 별도로 조목을 세워 징계와 권면을 베풀면 그의 지체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뜻을 먼저 경리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순신이 있는 곳은 거리가 멀어서 지금 당장 하는 사람을 보내더라도 10일 이내로는 회보가 오지 못할 것이니 극히 염려됩니다. 병조를 시켜 별도로 무사 중에 영리한 사람을 급히 내려보내 전보하도록 하되 수병이 이미 강화도에 이르렀는지 소식을 자세히 묻고 수병이 주둔한 처소와 중국군과 협동해서 전소하는 상황을 급속히 회보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전라도에는 적병이 아직도 많다 하니 육로로 가서 진달하기는 사실 어렵고 바닷길로 가야만 진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또한 염려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접반사로 하여금 먼저 이러한 뜻을 경리에게 알려서 곡절을 알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시강원이 이사 이 덕경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의동과 경리가 상견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고관 이 봉양과 함께 강론하였는데 공양이 말하기를 중국의 모든 왕자들과 공후 백은 예부에서 보게 되면 얘들이 극히 근엄하다. 노야가 이 나라에 와서 병권을 총괄하고 또한 국왕도 이미 대등한 예로 하였으니 노야가 세자에게는 바로 부집이 된다. 노야의 아들이 어떤 벼슬을 하여 국왕을 보게 되면 어찌 감히 정문으로 들어와서 마주 앉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바깥 문에 도찰 오는 현판이 있으니 현판 문 앞에서는 가마를 타지 말아야 한다. 장막으로부터 현판 문에 이르러 가마를 내리고 중문을 지나 현문으로 들어와서 작은 계단으로 올라오면 노야가 응당 예의로 우대할 것이다. 또한 자리를 마련할 때에도 남쪽으로 하는 것은 손님과 주인이 맞서는 예가 되니 세자는 대등한 예로서 자처하지 말고 노야 자리 왼편에 앉아서 옆 좌석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사천사와 유총병을 적견했을 때 시행했던 의절로 다시 의논하니 봉양이 노양의 체면을 그들과 대등하게 논할 수는 있느냐고 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할 것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호조참판 정곽적이 아뢰기를 영호남의 옆들이 새로 병화를 겪어서 도륙을 당한 참상이 임진년보다도 심합니다. 곡식이 논두르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확해다가 중국군을 접대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책이 없습니다. 부득이 이미 행군하는 시기를 알아 여러 가지로 조치해 두어야만 행군할 때 식량이 모자라게 되는 걱정을 면할 것이므로 제두기 전에 직산에 머물 때 신이 병조판서 이항복과 접반사 장운익과 함께 의논해서 품첩을 올렸는데 제독으로부터 별다른 회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도중에 양초가 모두 결핍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사를 돌리려는 뜻이 없어 날마다 행군해서 혹은 백여리에 이르니 각 군병이 서울에서 받아온 식량은 이미 전주에 왔을 때 없어졌습니다. 신이 본 고울에 저장된 것을 공급한다는 뜻으로 고의했더니 답하기를 지금 그 식량을 사용하지 말아야 돌아올 때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신과 황씨는 전주에 머물러 있으며 인서 군사의 식량을 서둘러 마련하려고 하기에 임실로부터 뒤에 떨어져
전주로 돌아와서 황신과 함께 의논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패한 상황에서 군량을 판출한다는 것은 가루 없이 국수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일에 깡그리 모았지만 겨우 5천여 명이 하루 먹을 식량밖에 얻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지공할 일이 더욱 걱정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조정에선 잘 헤아려서 조처하소서 하였는데 제독에게 올린 품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한데 노이야가 군사를 이끌고 먼 정벌에 나와서 궁색한 도적의 뒤를 쫓으니 이는 참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조성되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온나라 군신들은 감격하고 노력하며 모두 조금만 더 고통을 참고 이겨 기어이 승첩을 흔쾌히 보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망하고 급박한 실정에서 부득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아뢰입니다. 삼군이 행군하자면 양초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데 혹독하게 병화를 입어서 양식을 지공할 방책이 없습니다. 소인이 겨우 수원에 이르자 벌써 결핍됨을 걱정했는데 충청도 지역에 들어오면서부터 공사의 집들이 모두 초토되고 도륙당한 잠상이 닭이나 개에게도 미쳤으며 전라도는 더욱 심했습니다. 공주에 이르기 전에는 서울에서 받아온 식량과 조금씩 남아있는 양곡으로 겨우 지탱해 나갔습니다만 그 후로는 비록 하루에 먹을 것조차도 계속해서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여 노이야의 군사가 나오던 날에 대략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적과 6년 동안 대치하다 보니 모든 것이 극도로 파손되었고 힘을 다해 준비한 곡식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려서 다시는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계산하고 헤아려서 강구해보지 않은 계획책이 없으며 이미 양곡을 관리할 배신을 삼도로 내려가게 했지만 불에 타버린 나머지 수습하기가 어려우니 많은 날짜가 소비되어야 혹시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대군이 갑자기 조치하기도 전에 나왔으므로 온 힘을 다해 주선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인이 본국의 사세가 이와 같음을 분명히 알면서 만약 미리 진달하지 않았다가 그때 가서 바닥이 나면 반드시 큰일을 그르치게 되겠기에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3일 경진 5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지난날 도성안의 사람들이 나아갈 때 군인의 부모나 처자들이 모두 외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군인들 중에 남쪽으로 내려간 자나 혹은 대장을 따라 싸움터에 나간 자들이 모두 부모 처자의 소재를 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휴가를 얻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일시에 휴가를 주면 부대가 비게 되고 억누르고 보내주지 않으면 저절로 흩어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운으로 나누어 10일씩 한정하여 휴가를 주어서 교대로 왕래하게 하면서 군사의 심정도 편안하고 부대도 전혀 비지 않게 될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3일 경진 6번째 기사 길운절의 서게하였다. 그 대략에 이 외적의 강력함은 영진보다도 더하여 연파와 같은 장수가 없으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계획은 각 도마다 모두 2개의 큰 진을 두어 식량과 기계 등 물건을 그 안으로 다 운반해 놓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적병이 움직이기 전에는 변방에서 수자리 사는 장사들의 식량을 날짜를 계산해서 가지고 가게 하면 훗날 급한 일이 있을 때도 도적에게 대주는 식의 배단이 없게 될 것이며 적병이 출동하여 감당하지 못할 때는 거두어서 진 안으로 들어가서 필사의 각오로 지켜 잃지 않으면 흉악한 갈날이 아무리 날카롭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곳을 버려두고 깊이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군사훈련의 요점과 성을 지키는 방법은 이를 담당하는 자들이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